1번 문제 봅시다. 난이도는 상으로 분류했어요. 문제가 어려워서 상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재미없는 문제, 해석을 잘 하면 정말 흥미로운 문제, 그 사람에 따라서 정말 보이는 만큼 보이는 문제. 당연히 보이는 사람이 6명이나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Hey boy, 저희 뒤에 영상 방금 들었어. 다 들었어요? 땡큐. 자, 보겠습니다. 느새 힙합은 안 멋져. 자, 이게 11제곱 하라는 거예요. 11제곱. 11제곱이면 그냥 하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봐봐. 여기서 할 이야기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어. 근데 11제곱 같이 좀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듭제곱의 합을 구할 때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알파 6제곱, 베타 6제곱 구하고 알파의 5제곱, 베타의 5제곱 구해가지고 11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구하신 분? 좋아요. 정상인. 정상인입니다. 자, 이 따르게 구하신 분. 어떻게 했어? 다르게 하신 분. 오. 차수 낮추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차수를 하나씩 쭉쭉쭉 낮췄다는 말씀이시죠? 11개까지, 그쵸? 네, 오늘 할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얘가 소재거리가 많아요.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자, 일단은 말입니다. 비특정한, 비정상적인 거듭제곱을 대하는 방식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방금 많이 하셨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파 6제곱, 베타 6제곱, 5제곱, 4제곱 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선생님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째 방법은요. 재밌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잘 봐요. 요 방정식에 한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일반화시켜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함수 하나를 정의할게. f의 n을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라고 정의를 따로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곱항은 f의 n 플러스 2가 되고요. 1차 항은 f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상수항 그냥 fn이 되는 이런 관계식. 수열에서는 이제 점화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게 돼요. 저게 스님 x 저거 특별한 경우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떤 2차 방정식에도 상관없어요. 어떤 2차 방정식은 이런 꼴이라면 fn 플러스 2 마이너스 4에 fn 플러스 1은 플러스 fn은 0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알면 세제곱을 알 수 있고 4제곱을 알 수 있고 5제곱을 알 수 있고 쭉쭉 해서 갈 수 있어요. 은근히 활용도가 있습니다. 앞에도 이걸로 해결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야. 봐봐. 어떤 거에서부터 이게 출발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a 알파의 7제곱에 베타의 7제곱을 구한다고 해보자.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보통의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은 얘를 차수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 2개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불순물을 처리하는 거죠. 알파의 7제곱도 나오고 베타 7제곱 나오는데 불순물도 나와. 이것도 나와. 그러니까 알파 4제곱, 베타의 세제곱,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이 나오니까 얘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빼주는데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요. 합과 곱을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쵸? 오케이. 매번 만약에 짝수 차이면은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
알파의 4제곱 베타의 4제곱 하면 되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걸 짝수 홀수 나눌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은 그 비정상적인 차수는 차수의 차이가 나지 않는 쪽으로 나눠서 정리해보는 거야. 됐지?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 이런 생각도 분명히 우리는 해봤을 텐데 차단당했을 거야. 알파의 7제곱 베타의 7제곱을 하는데 6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 여기에서 6제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7번째 계단인데 6번째 계단에서 한 계단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한 계단만 올라가면 되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해주면 잘 생각해봐. 알파 7제곱 나오고 베타 7제곱 얻어낼 수 있잖아. 그 다음 불순물이 뭐야? 알파의 6제곱 베타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의 베타 6제곱이잖아. 이게 불편한데요? 잘 보면 괜찮아. 알파 베타로 묶어볼게. 알파의 5제곱에 베타의 5제곱 나와서 이것의 전 걸음이 나와. 전 단계. 요 놈의 전 단계, 전전 단계. 오케이? 이해되니? 그래서 요런 식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돼요. 합과 곱이 있잖니? 합을 넘겨볼래?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얘를 내가 F7이라고 해볼게. 됐지? 얘는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F6이야. 얘 넘기면 알파 베타의 F5야. 뭔가 비스꼬름해지지 않니? 합 곱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똑같지? 네, 일반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야. 일반화시키는 게 가능해. 봐. 이 이야기가 좀 길어.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인트로였고요. 이제 일반화를 살짝 시켜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에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리고 f의 n을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라고 하면 항상 f의 n 플러스 2는 이 a의 f의 n 플러스 1 플러스 b의 f의 n 그러니까 위에는 2차 방정식하고 그 형태가 완벽하게 똑같은 점화식이 나오게 돼요. 증명 어떻게 하냐고요? 네, 방금처럼 하면 됩니다. 그냥 대입해서 풀어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이번에는 대입해서 해볼게. 알파의 n 플러스 2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뭐예요? a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a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알파의 n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1. 그냥 대입해도 돼. b가 뭐예요? 알파 베타예요. 이해돼요? b가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니까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의 과연 0이 되느냐? 알파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2제곱. 여기는 알파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2제곱에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베타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의 베타 플러스 베타의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이게 아니죠? 플러스 알파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어서 얘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겠죠. 다 사라져. 그래서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증명 과정 어렵잖아요. 그냥 좀 귀찮을 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빠르게 식을 이 결과를 좀 숙지를 하게 되면은 빠르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 페이지 보내드릴 거예요. 억지로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건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따라오기만 하세요. 일단은 따라오세요. 어디다 써먹냐면은 예를 들어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은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첫 번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알파의 6제곱 플러스 베타의 6제곱이 얼마입니까? 구하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때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을 fn이라고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f1은 얼마입니까? 얼마 저기? 마이너스 1이죠. f2는 암산합시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니까 얼마? 3이잖아. 그러면 오케이. f의 n 플러스 2 플러스 f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이 여기랑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우변으로 두 개를 이항시키는 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i만 우변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네. 됐죠? F3는 얼마죠 그러면? F3는 F2의 부호 바꾼 거에서 F1의 부호를 더하면 돼요. 얼마죠 그러면? F2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돼. F4는 마이너스 F3에다가 플러스 F2야. F3에다 부호 바꿨으니까 얼마지? 4. F2는 3, 7. F5는요 마이너스 F4에다가 누구를 더해? F3를 더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얼마? 마이너스 11. 마지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F6이야. F6은 F5에서 부호 바꾼 거에서 F4를 더하면 돼요. 11에서 10 더하니까 얼마? 18.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됐어요? 두 번째는 다음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얘들아 알파의 12제곱 플러스 알파의 11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10제곱 더하기 베타의 12제곱 플러스 베타의 11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10제곱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다 치면은요 얘를 12제곱끼리 묶고 11제곱끼리 묶고 10제곱끼리 묶어서 다시 보면은 이게 위의 함수로 표현되는 거고 얘는 f의 얼마가 되는 거 그러면 12 플러스 f의 11 마이너스 f의 10이지 않습니까? 위에 거 봐볼까요? f의 12 플러스 f의 11 마이너스 f 10 연수가 3개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얼마죠 그러면 얘가? 0. 계산하지 않고 뭐 이거 바로 해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요런 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실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한 장의 더 카드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한번 그렇게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내가 n 플러스 2를 구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거를 더 예쁘게 정리할게. F1, F2, F3, F4, F5, F6, F7, 8, 9, 10. 나중에 수열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숫자를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놈의 앞에 있는 놈과 그 앞에 있는 놈을 더하라는 거야.
뭐지? 얘 놈의 앞에 있는 놈과 그 앞에 있는 놈 더하는 거야. F1이 얼마예요? 1이에요. F2는 얼마예요? 암산. 얘는 요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얼마니 그러면? 네. 3이니? 그러면 F3부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 앞에 하고 그 앞에를 더하는 거야. 얼마? 4. 그 다음은 두 개 더하니까 11. 둘을 더하니까 18. 둘을 더하니까 29. 둘을 더하니까 47. 계속 더해 나가면 76. 더하면 123. 더하니까 199. 그래서 F11이 199입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사실 요거 황금비를 나타내는 2차 방정식이고 피보나치 수열을 나타내는 2차 방정식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바로 요런 수열이에요. 앞에 있는 사실 이거 토끼 문제로 나가야 되는데 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다음을 만드는 수열, 이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래. 나중에 황금비하고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아까 차수 낮춰서 하나씩 보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숫자들 잘 보면은 방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차수 낮추는 방법은 이거죠. x의 제곱이 x 플러스 1이니까 양변에 x를 곱하면 x의 세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고, 이 x의 제곱은 다시 뭐가 되고 x 플러스 1이 되니까 x 플러스 1에다 x를 더하니까 다시 뭐가 되고 2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x의 4제곱도 구하면 x의 4제곱은 여기 식에다가 다시 한번 x를 곱하는 거니까 2x의 제곱에 플러스 x, 여기 x제곱은 다시 바뀌죠? x 플러스 1로 또 바뀝니다. 그럼 뭐가 되죠? 3, 바로 계수만 쓸게요. 3x 플러스 얼마니? 2j. 숫자 써볼게요. 결과만 써볼게. 여러분은 결과만 봐봐. x의 제곱, 세제곱이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x의 4제곱은 뭐였죠? 3x 플러스 2죠. x의 5제곱은요? 여기에 다시 x의 제곱이니까 이가 x 플러스 1이 되니까 x 플러스 1이 되니까 x 플러스 1이 되니까 2에다 3을 더하면 5x, 그 다음에 플러스 3. x의 6제곱은 8x 더하기 5, x의 7제곱은 13x 더하기 8. 갑자기 선생님이 암산이 빨라졌네. 21x 플러스 얼마? 13. 느껴지니? 오케이. 네, 맞아요.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와.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 나와.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 나와.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한 타임씩 늦게 나오지. 한 타임씩. 자, 요 방정식의 특징이야. 이 방정식은 그냥 2차 방정식이 아니거든. 우리가 봤을 땐 지나가다 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런 2차 방식처럼 보이지만 얘는 황금비를 나타내는, 하여튼 네 피보나치 수열을 나타내는 또는 황금비를 나타내는 2차 방정식이라서요. 이렇게 예쁜 규칙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몰라도 상관은 크게 없긴 합니다. 하지만 알면 좀 재미는 있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는 내가 관점 한번 바꿔준 거야. 관점을 바꿔줘서 이런 것도 정리할 때 5제곱 6제곱 갖고 하지 않고 11제곱과 9제곱으로 칠할 수 있다. 그럼 수열처럼 만들어서 볼 수 있다. 됐어요? 네. 이 페이지는 보낼게요. 아, 네. 네.
자, 네, 1번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요. B에서는 크게 뭐가 없긴 했는데요. 24번 문제나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24번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 건데 뭐가 더 나온지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는 이런 거 까다롭거든요.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다. 자, 2차 방정식을 말입니다. 쓰다가 보면은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들, 판별식이 음수인 친구들, 다시 말해서 실근이 2개 다 있는 친구들, 그 외에는 실근이 없는 친구들로 분류가 될 거고, 실근이 2개가 있는 경우에는 양근이 2개가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양근 하나 하고 음근, 마이너스는 음수 쪽에다 집어넣어 버릴게요.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둘 다 음근인 거 또는 0인 거,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집합이 세 가지로 나눠질 거야. 됐지?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는 적어도 하나 양의 실수를 갖는다는 뭘 말하는 거냐면 너 아니면 너 말하는 거야. 근데 왠지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6건을 써야 될 것 같아. 6건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6건을 쓰려면 여기 걸러내야 돼. 됐니? 그리고 뭐 걸러야 돼? 요거 걸러야 돼. 2개. 6건을 쓸 거면. 됐니? 다시 한번.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요거 하면 요거야. 일단은 실근 2차 방정식을 싹 모아가지고 실근으로, 아니 근으로, 근의 종류로 구별을 하자면 허근을 갖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부호를 또 쪼갤 수 있어. 둘 다 양수인 거, 하나만 양수인 거, 둘 다 양수가 아닌 걸로. 근데 적어도 하나가 양수인 것은 너하고 너를 말하는 거야. 이것 따로 구할 수도 있어. 아니면 전체에서 얘하고 얘를 빼는 것도 방법이 돼. 되니?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구하면 판별식부터 봐야 되겠죠. B'A의 제곱 마이너스 AC.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안 되면 항상 판별식을 먼저 보면 돼. 이 친구의 판별식은 0보다 작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너는 항상 양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판별식을 안 보고 4분의 9, 4분의 20, 4분의 11 이렇게 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뭔 집합?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돼. 아무것도 없어. 고려할 필요가 없네. 사실은. 여기에서 뭐만 빼면 돼?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인 거. 여기는 판별식 양수인 거 이미 다 봤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거나 같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집합이니까 이 문제에 한해서는 전체 집합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이것은 나머지 부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2m인데 2m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5인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m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므로 합치니까 m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된다. 됐죠? 그러므로 진짜 답은 전체에서 저 부분만 빼면 되니까 m은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더 크다. 점수 m의 최소값이니까 m의 최소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풀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페이지 보냈어요,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나눠서 푸는 게 훨씬 더 낫긴 하다.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문제는 어떤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봐도 되는데 이걸 쪼갤게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래프와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그래프로 쪼개면은 이 등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쵸? 분리수거 하는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모르는 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가지고 교점을 관찰할 건데 양수가 그러니까 양의 x가 양수인 부분에서 적어도 한번 만나면 된다라는 거야. x가 양수인 부분에서 적어도 한번 만나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얘를 m으로 묶으면 2x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직선이야. 그치?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냐면 2분의 3 컴마 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 둘이 만나야 돼. 양수 부분에서. 그래, 그려볼게. 여기가 뭐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여기 뭐 루트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저 점이 중요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1.5니까 요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울기가 뭐입니까? 2m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해가 뭐예요? 얘하고 얘가 해가 되겠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양수잖아. 여기 뭐야? 음수잖아. 직선이 이렇게 되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생기는 거야. 됐니? 직선이 이렇게 되면 직선이 너무 가파르면 오메 이렇게 가파르다고? 직선이 너무 가파르면 해가 여기랑 여기겠지. 이 그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여기는 음수. 안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 양수인 해를 가지려면 직선을 관찰을 해야 될 텐데 직선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자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하다가 언제부터? 살짝 오른쪽 벗어나면 지금도 되지. 지금부터는 양수인 해가 있어. 돼 다 돼. 얘보다 더 뭐하기만 하면 크기만 하면 다 되네. 아 그러니까 얘보다 크면 돼. 뭐가? 기울기가. 얘보다 더 크면 돼. 너의 기울기는 뭐니? 너의 기울기는 x가 얼마 증가할 때? 2분의 3 증가할 때 y는 얼마 감소했어? 마이너스 5 감소했어. 그러므로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얼마야? 10이야. 그래 이것보다 더 크면 돼. 저기서 기울기가 뭔데? 여기서 기울기는 2m이야. 2m이 너보다 크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면 된다. 끝. 이렇게요.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지. 실제로 문제 풀면 정말 빨라요. 이게 훨씬 더. 이게 기울기보다 크기만 하면 교점을 보라는 거야. 해는 교점이야. 그래프 두 개로 쪼개서 교점으로 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는 별거 없고요. 네, 여기도 전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가이드만 주고 빠지겠습니다. 한 식의 알파와 베타가 같이 나왔을 때에는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두근의 합이나 두근의 곱이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알파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차식이 나오게끔 막 바꿔주면은 자 F 알파는 베타가 뭐예요 지금? 베타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봐봐 또는 F 알파는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얼마? 알파분의 1이야 맞지? 베타가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마음 가는 거 따져보세요. 1번이 더 편해 보여요? 2번이 더 편해 보여요? 얘는 결국에는 해를 구할 때 fx는 이퀄 1-x로 해를 구해야 될 거고 얘는 해를 구할 때 fx는 이퀄 마이너스 x분의 해를 구해야 되거든. 누가 더 편해 보여?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게 당연히 분수가 나오면은 차수가 높아집니다. 분수가 나오면 차수가 높아져. 알파로 곱해버리면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끔 쓰거든요. 얘도 가끔 써요. 언제 쓰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베타분의 얼마? 1 이렇게 나왔을 때 이쪽에 분수로 나왔을 때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곱을 써야 돼요. 곱 됐어요? 오케이. 아예 안 쓰는 거 아니야. 가끔 써 가끔. 또 있겠죠? 네. 또 쓸 수 있어. 이렇게도 쓸 수 있지. 베타를 F 알파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변형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한 거야.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 F 알파는 뭘로? 베타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뭘 써야 되겠습니까? 일단 1차로 바꿔요. 베타의 제곱은 뭡니까? 베타 플러스 얼마? 1이에요. 베타 플러스 1 다시 바꿔야지. 베타가 뭐였지 아까? 1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였어. 그러니까 F 알파는 어떻게?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어쨌든 제가 식을 변형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목적지가 뭐야? 같은 로마 문자로 그러니까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한 식에다가 만드는 게 목표인 거야. 그 목표를 쓸 때 보통 일반적인 것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2차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기는 해둬라. 됐어요? 네, 질문이 있으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들이 똑같죠, 완전히. 21번 또 별거 없고요. 19번 한번 보시죠. 자, 너의 두근이 나왔다. 합과 곱이 나왔다는 뜻이야. 그때 이해를 간단히 하시오. 그래요? 해보죠. 식을 정리해야 될 거야. 알파끼리 베타끼리. 그러면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요. 한 문자에 알파 베타 같이 나오면은 불편해진다고. 한 문자라도 없애자. 베타를 없애자. 합을 이용하는 게 더 낫겠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오케이. 베타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줄 수 있지.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네, 알파에 관한 식이 나오겠네요. m 알파의 제곱에 n 플러스 1 알파에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알파에 몇 차식이 나왔죠? 2차식. 알파의 2차식은 어디서 얻어낼 수 있죠?
여기에서도 알파 2차씩 얻어낼 수 있죠. 아, 둘이 계수 비교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두 식이 그럼 같은 식이겠네. 같은 식이 되려면 하나라도 계수가 같아야 될 테니까 하는 같은 게 여기 있네요. 3이고 여기 4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뭘 곱하면 3분의 얼마? 4를 곱하면 오른쪽 식이 만들어지겠구만. 그럼 m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1이 될 거고 m 플러스 1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뭐가 되겠니? 3이 되겠네요. 이걸로 m과 n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m은 4분의 3, n은 4분의 9 빼기 1이니까 4분의 5. 네.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캡처가 안 되네. 자, 그 다음 이야기할 것이 몇 개가 있죠. 87번이나 18번이나 이거 보시면 몇 가지가 보이던데 내가 18번을 기준으로 보면은 네, 문제가 일반적으로 풀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문제가 일반적으로 풀려고 하는 방법은 이런 거지. 이 아이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요. 아, 그래? 그럼 너만 가지고 우리는 판별식이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지. 그래서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a의 절대값이 2보다 크겠네. 그래, 됐어.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 수 있겠네. A. 알파 베타도 알 수 있겠구나. 1.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 뭐냐면 합쳐서 절대값을 씌우나 각각의 절대값을 더하나. 그러니까 더했을 때 절대값 손실이 없으려면 둘의 부호가 같아야 돼. 아, 그렇지. 이 말의 뜻은 부호가 같다라는 의미겠지. 같은지 어떻게 하냐면은 네, 합과 곱의 부호를 보면 됩니다. 곱의 부호는 1, 양수죠. 아, 그래요. 부호 같다. 알파 베타가 양수이므로 얘는 성립하겠네. 두 번째, 니은도 이렇게 풀라는 거겠죠. 합과 곱이 있으니까 제곱합을 표현해 볼래? 뭐 이런 거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뭐 이거 말하겠죠. a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2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여기 있어. 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는 2만 이항시키면 2보다 크다 할 수 있겠네. 아, a 제곱 마이너스 2는 2보다 큽니다. 너희 값은 2보다 커요 라고 했는데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어. 됐니? 세 번째, 알파 베타는 곱했을 때 얼마야? 1이야. 두 수는 무슨 수? 역수. 역수니까 하나의 근이 1보다 크면 다른 하나는 1보다 작아지겠지. 이것도 참.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절대 출제자가 그걸 유도하고 낸 건 아닌 것 같지만 뭐가 많이 나오냐면 계산하기 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 두 근의 곱이 1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두 근의 곱을 1로 주는 경우가 꽤 많아. 자, 이거 보고 우리는 몇 가지를 바로 떠올려야 돼. 바로 떠올려야 돼. 누누이 말해.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 55. 바로 나와야 돼. 2의 10제곱 얼마? 1024. 바로 나와야 돼.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해서 19까지 홀수를 10개 더하면 얼마? 홀수 10개 더하면 10의 제곱, 홀수를 9개 더하면 9의 제곱, 홀수를 8개 더하면 8의 제곱. 자, 그러니까 내가 틈나는 대로 이야기를 할 건데 수에 대한 개념은 꼭 잡으세요. 1을 더하기 3은 뭐가 되고 2의 제곱, 1은 1의 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뭐의 제곱? 3의 제곱. 확인해봐. 맞겠지? 1, 3, 5, 7 더하면 뭐의 제곱? 4의 제곱. 홀수는 1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더하면 그 더한 개수만큼의 거듭 제곱이 돼요. 숫자를 보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왜 그렇죠? 그것까지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오케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두 역수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게 이런 거지. 첫 번째, 어떤 수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의 합에 대해서 봐야 돼. 이 합은요, 어떤 수와 그 역수의 합이야. 예를 들어 2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 하게? 대분수로 표현해. 그래야 이해하기 쉬워. 2와 2분의 1. 3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 하게? 3과 3분의 1. 4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 하게? 4와 4분의 1이야. 맞니? 계속 숫자가 당연하게 느껴지니 커지는 거? 정수 부분이 커지니까 당연히 커지겠지. 그리고 한 수가 1보다 크면 한 수는 1보다 작겠지 당연히. 하나가 1보다 작으면 하나 1보다 커질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1이 귀요미겠니? 이겠지. 2분의 1 더하기 2는 2와 2분의 1. 3분의 1 더하기 3은 3과 3분의 1. 이게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오케이. 얼마가 가장 작죠? 1 더하기 1. 두 숫자가 모두 뭐일 때? 1일 때. 산술 기하평균에서도 그렇죠. 이 숫자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언제 2가 되니? 알파 베타가 서로 같을 때. 언제 1이니? 언제 2이니? 알파가 얼마? 1일 때. 1 더하기 1. 두 숫자가 서로 다르다면은 2보다 커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면은 2보다 커야 돼요. 단지 이 알파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알파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요. 음수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요. 네, 어떤 수하고 그것의 역수를 봤을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한 수가 1보다 커지면 한 수는 무조건 작아진다고. 1보다. 자, 그럼 바로 가야 되는 거. 두 군이 서로 역수란 말이야. 역수. 얘는 알파의 제곱이고 얘는 알파의 제곱분의 1이라고. 두 숫자 무슨 수야? 역수지. 역수를 더하면 당연히 누구보다 커져야 돼? 2보다 커져야 된다. 알파가 1이 아니니까. 서로 다르니까. 어떤 수랑 그것은 역수의 합이라고. 어떤 수가 1보다 크면 그것의 역수는 당연히 1보다 작다. 어떤 수가 1보다 작으면 그 역수도 1보다 크다. 됐나요? 이거 이해?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유형 문제집에 많이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여기서는 다루고 가지 않겠습니다. 네, 거의 다 그렇고요. 12번이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하고 같은 형태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3개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친구 f의 n을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라 정의를 하면은 나한테 물어보는 것은 5분의 1에 f의 5 마이너스 f의 4 플러스 f의 뭘 구하시오? 3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고. 됐어요? 네. 좋아요. 그 관계식은 요 놈에서 곧장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므로 f의 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f의 n 플러스 1의 플러스 6배의 fn과 똑같아. f1과 f2만 구해놓으면 되겠다.
F1 F2 F 그럴 필요가 없네. 너 이거 플러스인가? 여기 마이너스네. 바로 써도 되겠네. 보시면 말입니다. 여기 연속한 거에 차가 있죠. 이거죠, 이거. 끝까지는 안 가고.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F5 마이너스 F4 플러스 6 F3은 0이니까 너라는 아이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6 F3이 된다. 그러니까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 F3 마이너스 F3. 좀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라고 해결할 수 있다. 간단히 만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되었나요? 네, 나머지는 쌤 경험상 거의 다른 문제집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만한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길 바라고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랙라벨이고요. 역시 2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여기죠? 며칠이야? 13일? 블랙라벨 2차 방정식 38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